인공지능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들 실태 연속 보도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청소년 보호 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모델 5개의 약관을 이유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챗GPT의 자해 방법 등을 물어보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살 청소년. 이후 청소년의 AI 챗봇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What began as a homework helper gradually turned itself into a confidant and then a suicide coach. 우리나라에선 보호 장치가 충분할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AI 5개의 약관과 청소년 보호 정책을 KBS AI의 도움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챗GPT는 미성년자에겐 자해 같은 민감한 대화를 제한하고 제타와 크랙은 여성의 신체 등 선정적인 콘텐츠를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이미 설정해 성인인 척 가입해보니 대부분 인공지능에서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 스스로 체크만 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적인 인증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정성도 문제지만 중독이나 과의존을 방지할 장치도 전무합니다. AI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는 걸 감안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청소년 사용자에겐 3시간마다 휴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공지능 서비스에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실태가 이런데 법적인 안전장치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수준입니다. AI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AI 기업들의 자율에 기대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